자, 드디어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어머니들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조금은 친근해지셨나요? 사실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저랑 너무 많이 친근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머님은 저하고 한 집에 사셔야 되는 것이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 저 사람 CJ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교육 정보를 줬지 그거 되게 괜찮았는데 라는 정도의 느낌이 드신다면 어머님하고 저의 만남은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는 드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은 새로운 교육기관을 접하게 됐을 때 신학년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생활의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었잖아요. 자, 이번 주 2주차 그리고 다음 주 3주차 또 그 다음 주 4주차까지 총 3회에 걸쳐서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교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어와 영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표되는 언어 영역을 살펴볼 거고요. 바로 다음 주차 영상에서는 수리로 대표되어지는 수학적 영역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회 코너에서는 사회하고 과학으로 대표되는 배경 지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국어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이고 또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에티켓처럼 정착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어머님들의 고민이 더 심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고요? 자,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세 이전에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인지와 기본적인 발현의 능력이 많이 대부분 갖추어지고 그 10세가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받아들였을 때 반응을 하는 속도나 익혀나가는 부분들에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결국은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좀 더 신선하게 충격과 자극을 적절하게 주면 이것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혹은 그 외의 다른 언어까지도 좀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손쉽게 마치 내 나라의 말을 배우듯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동의 성향과 상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연령의 말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자, 개인적으로 제 아이도 말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제보고 말 못한다 그랬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청산유수 문장을 줄줄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현재 나의 자녀는 어떠한가를 먼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세요. 내 아이가 한국어에 대한 인지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단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고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서 외국어의 경우 CD를 틀어주거나 들려줄 때에도 그것을 따라하거나 곧잘 반응을 한다면 그 아이는 2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노출했을 때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입니다. 반면 아동의 경우도 똑같은 연령대에도 전혀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이가 다른 외국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아직은 한국의 언어인 한국말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부분에 인지도 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섣불리 2개 이상의 언어에 노출을 시켰을 경우에는 두 언어 모두 다 늦어지게 되는, 그래서 학습의 효과가 오히려 더디게 나타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는 이중 언어에 노출시키는 것은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했을 때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효과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항상 열린 상태로 생각해 두세요. 자, 아이들은 보통 한국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배우고 쓰고 읽기까지의 기초적인 과정이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토론 혹은 분단학습이라고 해서 조별로 나누어져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논술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기초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빠르게는 7세에서부터 좀 늦더라도 초등 1, 2학년이 되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논술과 토론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는 자세, 그것들을 듣고 요약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시키는 것들을 교육시키시고요. 무엇보다 아주 짧게 한 줄로 쓰여지는 일기 혹은 한 줄로 쓰여지는 독후 감의 형태는 7세에서부터 8세 사이에 연습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장문의 아주 긴 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쓰는 활동들은 초등 6학년까지 천천히 아이에게 그 분량을 늘려나가고 아이가 쓴 어휘나 단어를 늘려가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항상 그 학년이 되기 직전 방학에
다음번 학년에 학습하게 되는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을 미리미리 읽히는 정도의 선행학습은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사실상 평생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분명하게 영어는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단어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을 하고 그것들을 직독직해 바로 외국어로 읽으면서 바로 요약해내는 능력까지 함께 함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문법적인 측면보다는 바로 이와 같이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라면 아이가 우리 아이는요 목표를 정해주면 좀 더 열심히 하는 성취감이 굉장히 학업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시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의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설 혹은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치르는 영어 인증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벌써 토익이라든지 탭스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들이 주어지죠.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생각하셔서 언어에 대한 교육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충분히 국어와 영어 동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초등학생이 돼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항상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권장 도서 목록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자, 그것은 2학년의 요 책만큼은 꼭 읽어라 라는 목록인데요. 자, 어머님들 가운데 혹시 독서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이 많은 부모님들이시라면 권장도서 목록이 제공되어지는 기관은 정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급 교육청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 혹은 사설, 독서, 토론, 논술 기관에서까지도 바로 권장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영상 옆부분에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도서 권장 목록들이 연령별로 초등, 중등, 고등, 또 미취학까지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출력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시하는 권장 목록들을 크로스 오버 시키시다 보면 공통되는 목록이 나옵니다. 그 책만이라도 꼭 읽고 지나가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연령에 맞는 언어 교육 충분히 자신감 생기셨겠죠? 자, 다음 주차에서는 연령별로 수리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